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발레리 그랭베르라고 합니다. 제겐 아들만 4명이 있고 연년생으로 쌍둥이들만 낳게 되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른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첫째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우직한 성격이고, 둘째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격이며, 넷째는 조용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예술가적인 감성이 뛰어난 아이였죠. 꽤나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셋째는 일을 치기에 바빴고, 첫째와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기 바빴는데요. 어느 날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셋째가 넷째를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내몰았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모자란 저의 육아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가 싶었죠. 아무래도 혼자 4명의 애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건 더 쉽지 않았죠. 애 아빠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큰애가 10살이 되던 해 육아에 지쳤던 것인지 아이들 부모와 바람이 나서 결국은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저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10살 무렵의 아이들은 충분히 서로 도우면서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결국은 셋째는 넷째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사태까지 생긴 거죠. 근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셋째를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속상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해 아빠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8년 만에 집을 한번 찾아왔고,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했는지 결국 셋째는 본인이 맡아서 키우겠다며 데리고 갔죠. 끝까지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반강제로 아이를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갔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이별을 경험해야만 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고, 얼마 전 셋째가 제 발로 집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본 셋째가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기 전에 무언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과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너무나 평온해진 표정으로 주위를 잘 살피는 그런 모습을 느끼며 가족 간 상봉이 이뤄졌고, 우리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항상 식사 시간에 흘리고 먹던가 음식을 던지는 듯 예의가 없는 행동을 많이 하던 셋째가 이제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신사와 같은 예의를 지키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직접 갖고 가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예의범절에 우리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셋째와 얼굴만 같은 다른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셋째가 어떻게 지내게 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볼까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전에 셋째를 찾아가 직접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간 방에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러 왔다고 착각을 한 것인지 좋은 밤 되라는 인사를 해주는 셋째의 모습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옆자리에 앉아 4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아이는 별일 없었다면서 말을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지만 집요하게 묻는 저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했죠. 처음에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집에 도착해서 갖가지 문제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급생을 폭행한다거나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문제 등을 계속 일으켰지만 아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고, 본인을 포기했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빠가 짐을 싸라는 말을 한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했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아이는 정신병원이라도 들어가는 건가 했지만 도착한 곳은 샤를 드골 공항이었고, 거기서 곧장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죠. 그렇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가게 되었으며 도착한 곳은 한국이라는 국가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고 하죠. 아무리 아빠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것들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왔고, 애는 그저 절망감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아빠는 국제학교로 등교를 시키기 시작했고, 그곳이라도 나가서 말이 통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 그나마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한글을 배우면 프랑스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이를 악물고
교육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애 아빠에게 연락을 했고 그 후 약속을 한 후에 겨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한글을 유창하게 사용하게 되면 프랑스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한글 교육은 처음엔 본인이 천재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아 금방 익힐 수 있었고 그런 한글 공부가 너무나 재밌어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도 더욱 공부를 하고 싶다고 프랑스는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고 공부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무언가 제가 돌봐줄 수 없던 그 시절에 혼자서 대견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격이란 것이 한글을 배운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상당히 창피해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너무나 재밌게 말을 해서 몰입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하던 행동들은 거의 그대로였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심한 장난을 많이 쳐서 다치게 만들 뻔한 사건도 많이 일으켰고 폭행 사건도 많이 일으켰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당연히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불러서 혼을 낼 줄 알았고 사고를 치면서도 항상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행위를 멈출 수 없었고 계속 이어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도 혼날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돌아오는 것은 상담 선생님과의 상담이었고 혼내기보단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에서 어른들이나 친구를 대하는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고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때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그렇게 정말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했고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아주셨고 따뜻한 말씀과 진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했죠. 선생님에게 한국 예절 교육을 배운 이후로 지금처럼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지금 아이만큼 정갈하게 정리된 성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아이는 함께 한국을 가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 휴가는 한국에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샤를 드 골 공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3대 허브 공항이라고 불리는 꽤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비교를 했을 때 볼품없어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닌 화장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 휴지나 비누 등 많은 비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아이가 짐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냥 일 보고 오면 된다는 이야기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소매치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대중교통과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된 셋째의 말에 형제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고 저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짐만 모아두고 일을 보러 다녀오는 사람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절도가 일어나는 곳은 없었죠. 하물며 노트북 가방 같은 것들도 보였는데 무사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한국엔 소매치기나 도둑이 없는 건가 싶어서 셋째에게 물어보았더니 있긴 한데 보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한국에선 생각보다 도둑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프랑스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서울로 들어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모든 부분이 첨단화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낌새가 없고 가통감지합니다. 청결함 역시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지금 프랑스에는 쥐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 반에 쥐가 반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쥐가 계속해서 보이는 중이고 선로 안에 시스템을 고장내서 큰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처럼 청결하게 지하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광택이 날 것 같은 느낌의 내부 시설들과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승강장은 놀라움이 절로 나오게 될 정도였고 쥐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세상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셋째와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단독주택을 생각했던 제 눈앞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파리에서도 쉽게 못 볼 정도로 높은 건물은 제 마음을 조금은 씁쓸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렇게나 높고 보안이 좋은 빌딩은 거주용보단 사무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곳에서 아이가 지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찾아왔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본 모습은 생각 외의 반전이 있었던 건데요. 프랑스의 고급 콘도와 좋은 시설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보는 자동화되어 있는 선반들과 월패드라는 벽면에 붙어있는 장치로 문을 열고 닫고 대단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집 안에 들어오는 차들도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프랑스에 있는 고급 콘도도 이만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숙박 요금이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집이 수두룩한 것이었고, 셋째는 이런 집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은 듯 사용하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프랑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이나 LG 것들이었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반가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이나 LG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웠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과 LG가 한국 브랜드라고 셋째가 이야기해줬죠. 왜 삼성과 LG는 일본처럼 본인들의 국적을 제대로 안 밝히는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놓고 밖으로 나온 우리는 셋째의 소개로 서울 여행을 시작했고, 돌아다니는 서울의 길거리는 상당히 환상적이었고, 프랑스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와는 다르게 냄새는 전혀 안 나고, 항상 길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는 한국에선 쉽게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어떤 뒷 골목에도 노상 방류를 하거나 양보를 하고 휘청거리는 사람들도 없었죠. 한국의 길거리는 모습이 지금 프랑스에서 추구하는 길거리의 모습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다면 한국을 똑같이 베껴서 적용을 할 텐데, 무엇을 하느라고 돈만 쓰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나 싶었죠. 너무나 쉬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셋째가 한국과 관련된 소개를 해주며 식당으로 향했고, 도착한 곳에서 한국의 소고기를 먹어볼 수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먹던 소고기 스테이크랑은 질적으로 다른 소고기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식 바베큐라고 하는데 정말 입속에서 음식이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봤어도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그냥 입안에서 샤르르 녹는 느낌이 나는 고기였고, 그런 주위에 나오는 음식들 역시 상당히 맛있었지만 먹으면서도 가격이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고기값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은 무료로 나오는 것이고, 리필도 된다는 소리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국의 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셋째가 웃는데, 아이가 한국에 푹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하루 만에 한국에 푹 빠져버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전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고, 밤이 되어서야 온 전 남편은 밖에 나가서 한잔하자는 얘기에 밤늦게 서울의 밤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의 밤이 안전하단 거는 이제 유럽에서 너무 유명해서 놀랍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함께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보무와 바람이 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육아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와 출장차 온 한국에서 육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못난 짓을 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셋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교육 방식이면 왠지 바꿀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 그때 반대를 아무리 해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곧장 한국으로의 재출장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남편의 선택이 너무나 고마웠죠. 도무지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남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셋째는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성격이나 자세 등이 조정이 되었고, 지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랑스로 돌아가도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휴가 기간 동안 한국의 많은 문화를 즐긴 후에 프랑스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다고 거기에 남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프랑스가 제가 살아온 나라라고 해도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청결함은 꽤나 오랜 시간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 한국으로의 이동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비자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니
저 역시 빨리 정하고 선택을 해야겠습니다.